안녕하세요. 밝은 내일을 꿈꾸는 매거진 투모로우의 강재영입니다. 오늘은 단편소설 환상을 쫓는 여인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환상을 쫓는 여인은 영국 작가 토마스 하디가 1893년에 발표한 단편소설인데요. 19세기 영국의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만 안정적인 미래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주인공 엘라는 체구가 작고 우아했으며 영혼이 드러나 보이는 밝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긴 얼굴에 갈색 수염을 적당히 기른 마치밀과 결혼을 합니다. 신혼이 지나고 아이를 낳은 엘라와 마치밀은 서로 다른 점들을 발견합니다. 가난한 시인의 딸인 엘라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시를 좋아했지만 총기 제조업을 하는 마치밀은 전쟁을 대비해 무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엘라는 그런 남편을 천박하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했고 마치밀은 아내가 감상적이고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생활에 몰두하며 살게 됐는데요. 부부는 여름 휴가를 맞아 새 아이들과 함께 휴양지인 솔레트에 가게 됩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엘라가 좋아하는 시인 로버트 트리위의 빈집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엘라는 답답한 일상에서 좋아하는 시를 쓰는 것으로 삶의 생기를 유지하며 지내게 됩니다. 예전에 자신이 쓴 시를 존 아이비란 필명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한 번은 신문에 트리위와 자신의 시가 함께 실리면서 그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트리위의 집에 머물게 된 엘라는 여행도 쇼핑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게 됩니다. 트리위 작가의 메모를 보고 그를 생각하고 그의 옷을 입고 그의 영감을 빌어 멋진 시를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엘라는 트리위가 쓴 시를 다시 읽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정한 내 모습과 한없이 가까워.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진정한 내 모습과 더 친밀한 것 같아.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지만 자신과 너무 다른 마치밀을 보며 마음이 남편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만난 적은 없지만 자신과 닮은 트리위에게 더 마음이 갔는데요. 트리위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됩니다.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엘라는 트리위의 시를 읽고 필명으로 그와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아내는 화가를 통해서 트리위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려고 했지만 결국 무산이 됐는데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어긋나자 엘라는 애가 타게 됩니다. 한편 트리위는 새 시집을 출간해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그것도 한순간 그는 자신의 시에 대한 혹평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엘라는 트리위의 묘에 찾아가 비통해하고 하숙집 주인에게 부탁해 트리위의 머리카락과 사진을 받아 간직합니다. 엘라는 넷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지만 슬픔에 너무 빠져 몸이 점점 약해져 갔고 결국 아이를 낳다 죽게 됩니다. 마치밀은 죽은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트리위의 사진과 머리카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넷째가 트리위와 닮았다고 생각하고 소리칩니다. 그랬군. 저리 가라 이 못된 놈아. 넌 나와 상관없는 놈이다. 이 소설을 처음 읽고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에 빠져 살 때 인간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에 빠져서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사실과 다르게 생각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소설을 다시 읽으면서 문득 엘라가 만약에 환상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직시했다면 행복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삶을 비극적으로 마치진 않았겠지만 행복했을 거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독한 삶이 환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엘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에 가깝든 환상에 가깝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꿈꾸며 삽니다. 엘라는 아름다운 시를 쓰고 싶었고 자신을 꼭 닮은 시인 트리위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트리위는 자신의 쓴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라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듯 소설 속 인물들도 그러했습니다. 트리위는 자신의 쓴 시들에 혹평이 쏟아지자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택했고 엘라는 더 이상 트리위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꿈이 깨질 때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 모두 방법은 다르지만 행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렇지만 실패할 때는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질 때, 사업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좋아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좌절은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죽음과 바꿀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엘레나 트리위가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땠을까요?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향하는 따뜻한 마음에 연결되어 기쁨을 지닌 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며 밝고 보람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따스한 햇볕을 무수히 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그 햇볕의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햇볕이 주는 따스함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무언가에 쫓기듯 정신없이 달려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꿈꾼 행복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는 햇볕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따스함을 느끼고 알 때 우리는 넘어져도 그것이 끝이란 사실을 압니다. 따뜻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살아갑니다. 살다가 이제 정말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슬픔과 고통, 좌절을 느낄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조금만 또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인생의 고독한 여행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마음에 천천히 흐르는 행복을 느끼며 저희는 살 수 있는 거죠. 소설 속 이야기지만 엘라나 트리위가 이제 행복은 끝났구나 하며 절망 속으로 끌려갈 때 그들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아쉬운 밤입니다.